1월 4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어서 좀 살만하십니까? 광주 마트 의류 판매장에서 옷을 훔친 50대 A씨가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대형마트 1층 의류 매장에서 99,000원 상당 겨울용 외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옷을 사겠으니 잠깐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한 뒤 매장을 떠났다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고 다시 들어와서 옷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A씨는 아들이 결혼 상견례를 하게 되면서 옷이 없어서 후줄구레한 헌옷 대신 새 옷을 사입기 위해 마트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옷을 사입으라고 20만원을 드렸는데요. 아버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옷을 훔친 것 같습니다. 자, A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 조사를 받고 피해품을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을 했다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훔쳐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사회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과 대조해서요, 정유라가 덴마크 올브르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월 1일 기자간담회 내용, 그리고 어제 밖으로 나왔던 정유라의 언론 인터뷰 내용,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해서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자, 미리 입학 사실도 알았고 온갖 특혜가 가해졌는데도 저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KB 하나은행에서 3억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이것도 신용장을, 보정신용장을 발부받아서 했는데, 보정신용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시티뱅크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저를 뭘 보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KB 하나은행에서 보정신용장을 받아서 그걸 제출하고 그걸 한국의 KB 하나은행을 믿고 미국의 시티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이 보정신용장입니다. 20살짜리 정유라 사고뭉치에게 누가 이런 걸 발부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유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삼성의 말도 자기는 모른다. 엄마가 도장 찍으라 해서 찍었다. 데이비드 윤도 모른다 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가 말하는 솜씨를 보니까요, M이 닮아가지고 사기 기질이 벌써 다분하고 당황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 하나 없습니다. 지 애를 자꾸 걱정한다는데 그것 또한 한국으로 귀국당하기 위한, 강제 추방을 당할까봐 그걸 막기 위한 일종의 소송을 내기 위한 전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민주주의가 광장의 촛불이 민주주의다라고 요즘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진보 언론, 좌파 언론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권자 10명 중에 7명이 광장 정치가 불안하지 않다, 시민들이 내가 나서면 정치가 바뀐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촛불 탄핵으로 기성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급등을 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기성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이 시위의 효능을 실감한다, 이러면서 이 국민이 정치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를 못 믿는다라는, 특히 40대에서 이 불신이 급증하고요, 국가 신뢰도 조사가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촛불 문제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요, 최순실과 정유라가 보여준 불공평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면에는요, 기성의 정치가 대중들, 즉 당원이나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4년, 5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대통령을 뽑아주면 그걸로서 국민들이 정치의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나머지는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국민이나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공약이나 정책도 다 깔아뭉개버리고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국가를 사유화한다. 비단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막들이 샅샅이 다 폭로되어 버렸다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불행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전부 부패했는데 박근혜만 문제를 삼느냐. 더 나아가서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의혹만으로 그래서는 되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정유라의 승마 유망주를 특검이 괴롭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이제는요, 저도 할 말을 잊었습니다. 무슨 저보고 매도를 한다거나 저보고 무슨 좌파다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국민을 배신했는지 세월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진 가치를 향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언제 동지라고 서로 잘 지낸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배신이니 뭐니 말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왜 촛불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져 버렸을까? 저는 정유라와 최순실의 행태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패는 항상 있었습니다. 박근혜 부패가 이 절대 액수에서 과거의 대통령들의 부패보다 특별히 많았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세세한 내용들이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하는 몇 가지 폭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과거에 부패가 있었지만은 봐주고 돈 받았다라는 부패였지. 안 그러면 빼먹었다라는 부패였지. 이렇게 세세하게 저질적으로 부패의 진면목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언론 때문이라고요? 그때는 언론이 없었습니까? 왜 언론이 유독 박근혜 정부만 잡아먹으려고 든다고 보십니까? 그간의 모든 의혹들을 어떻게 막아왔습니까? 좌파 세력과 부패 기득권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막아온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유라, 최순실 이 모녀간이 한마디로 아까 옷을 한 벌 아들 상견례에 갈 옷을 한 벌 구하지 못해서 훔친 그 아버지, 그 사람 잘못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돈까지 줬다며요.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팍팍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돈도 실력이야. 돈이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실력이 어디 왔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뜯어먹고 대기업을 등을 치고 그래서 대기업에게는 그 수백 배의 이득을 안겨주고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모든 규칙과 룰과 약속과 정의를 파괴하면서 만들어내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뒷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스펙과 모든 규칙과 심지어 병원에서의 규칙조차도 마음대로 어겨버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모든 규칙을 다 깔아뭉갰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그렇고 비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자, 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직도 중세 봉건 왕조 시대의 절대 왕조 시대의 특권 계급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누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1789년에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절대 왕조 루이 16세를 쫓아내버렸고 난도대의 목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배가 불공정해졌다라는 인식이 3년 새 15%나 급감했고 빈부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8%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이 사회가요, 결국은 정상적인 페어게임,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는 데 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수백억 뒷거래와 수천원 수조원의 혜택, 아는 기업인이 잘 봐달라는 대통령의 압력, 심지어 무슨 덴마크 왕인한테까지 이야기하고 멕시코 국영기업까지 이야기했다 소리 나옵니다. 최씨 집안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3대에 걸친 정경유착에 의한 재산 형성, 돈도 실력이라는 막말과 최씨 모녀의 그 일가의 갑질, 최순덕이는 차 타고 가다가 좀 음악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PD한테 전화 걸어서 음악을 바꿨다고 자랑한다지 않습니까? 정유라 2대 부정입학 등의 이 불공정, 불평등 요소들이 촛불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여기에요. 보수, 진보 가리지 마세요. 그 촛불 집회 나오는 사람들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도 숱한 보수 인사들이 거기 나갔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라는 20대의 분노가 비관적인 전망이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2014년에는 30%만이 이렇게 계층 상승에 비관적이었는데 이제는 62.4%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요, 무슨 언론의 의혹 부각과 그리고 카드라 시계, 정치 공작이나 정치적인 공격, 대선을 위한 부분으로만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선 당선을 가장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을 막아야 된다,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당선을 가장 앞장서서 돕고 있는 사람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을 갖다 비호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 견해가 제 확신입니다. 애초에 1, 2, 3차 사과 담화를 하지 않고 많은 잘못이 있었다. 내가 책임질 일들은 지겠다.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통령이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내 남은 임기까지는 소박하게 이렇게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가겠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퇴임 이후에 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탄핵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2, 3차 사과와 또 1월 1일 기자 간담회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걸 국민 앞에 보여줬고요. 그런 과정에서 낱낱이 폭로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모녀 그 일가의 행태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분 상승이 막힌 사회이고 모든 기회가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고, 저런 허접한 모녀나 일가가 저렇게 특권층으로 사는데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법 앞에 자신은 초월한 존재라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점점 더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대선은 물 건너가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보고 무슨 야권에 붙었니, 박지원이한테 붙었니, 문재인이한테 붙었니, 제 얼굴을 보십시오.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가장 충실하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증에 나서면서
대선판에서 옳은 소리를 할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붙어먹게 보입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박 대통령이요, 이 정권을 통째로 문재인에게 던져주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던져주게 될 겁니다. 왜 촛불이 저렇게 번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그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 정권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반성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